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다룰 건프라는 디오리진 헤비 건담 롤아웃 컬러입니다. 같은 해 발매된 헤비 건담이 검은색을 베이스 컬러로 사용한 것과는 반대로 밝은 회색을 베이스로 한 디자인이죠. 단순한 생놀이 키트인데다가 이 두 가지가 전부 한정판으로 발매되었기 때문에 과도한 상술로 보이기도 하고 진짜 디오리진 시리즈는 왜 이렇게까지 한정지를 하나 싶기도 한 생각이 드는 제품이 되겠는데요. 클리어 버전이나 코팅판을 제외하면 제가 이 영상을 게시하는 시점까지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건프라는 총 52개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중에 절반, 즉 26개가 클럽지 한정판으로 발매되었죠. 요즘 건프라의 한정판 발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일반판과 한정판의 비율이 같다는 건 해도 너무해 보입니다. 예전에는 요즘처럼 한정질이 심하지 않아서 굳이 한정판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많았지만 요즘은 한정판의 발매 비율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 이제 건프라를 컬렉션하기 위해서 클럽지 한정판 발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전에 비해 제품을 구입하는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특히 인기 제품의 경우에는 예약이 시작하자마자 품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프라를 모으는 것 자체에 질려버린 나머지 취미로 건프라를 즐기는 것 자체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죠. 자, 그러니까 한정판 발매가 너무 많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하이그레이드 디오리진 건프라는 대체 왜 이렇게 한정판이 많을까요? 그리고 대체 일반판과 한정판 중 어느 쪽으로 발매되는지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디오리진판 헤비건담 롤아웃 컬러와 설정상 관계가 있는 기체들을 살펴보면서 디오리진 건프라 라인업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주에 보여드린 건프라와 색만 다른 구성이기 때문에 주로 디오리진 건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품 리뷰는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 헤비건담 롤아웃 컬러 버전이 디오리진 세계관에 편입되기 위한 설정의 과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비건담은 중장갑과 중화기를 사용해 기존보다 강화된 버전의 퍼스트 건담을 컨셉으로 하는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퍼스트 건담의 설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오리진 버전 헤비 건담은 1년 전쟁 도중에 이미 개발이 끝났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1년 전쟁 내내 크고 작은 전투에 참가했기 때문에 테스트에 참가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아무로레이의 건담에서 개발되었다고 설정할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이드 7에서 파괴된 건담 1호기의 여분 부품을 사용해 만들어진 국지형 건담이 바로 그것이죠. 사실상 디오리진 버전 건담 바리에이션 기체들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국지형 건담은 기본적으로 수중전을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체로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체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헤비 건담은 기본적으로 우주전을 상정해 만들어진 기체입니다. 원본 MSV 시리즈의 설정에서도 중장갑을 두른 건담의 중량 문제 때문에 중력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았었고 디오리진 외전 코믹스에서도 우주전에 참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상전 사양인 국지형에서 곧장 헤비 건담이 개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 과정이 되는 기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건담 FSD입니다. 건담 FSD는 국지형 건담에 추가 중화기를 장착한 시험기로 오른팔에 게틀링건이 장착되었고 국지형보다 더 큰 방패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롱레인지 라이플이 추가적인 무장으로 사용됩니다. 이 녀석의 방패는 MSV-R의 헤비 건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오른팔의 게틀링 또한 헤비 건담의 무기인 프레임 런처의 게틀링 부분과 같은 무기라는 설정이죠. 그러니까 이 FSD는 국지형에서 헤비 건담으로 넘어가는 모빌슈트 개발 과정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헤비 건담의 설정의 일부를 가져와 만들어진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FSD를 통해 실험한 무기들을 장갑을 강화한 건담에 쥐어준 것이 바로 디오리진 버전의 헤비 건담입니다. 자, 그런데 디오리진의 MSD는 지금까지의 MSV 시리즈에서 단지 외전격의 바리에이션 기체들이 나왔던 것과는 방향성이 약간 다릅니다. MSD는 모빌 슈체 디스커버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바리에이션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미 설정이 있던 기체들의 개발 계통을 밝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기체가 초기형 혹은 롤아웃 컬러 버전의 설정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비 건담에도 롤아웃 컬러 버전이 추가됩니다. 헤비 건담의 롤아웃 컬러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디오리진 버전 헤비 건담이 생산되었을 당시의 모습을 컨셉으로 합니다. 흰색과 검은색을 기조로 하는 이 녀석의 디자인은 MSX의 헤비 건담 3호기의 컬러링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설정상 헤비 건담의 마지막 기체의 컨셉이 디오리진에서는 반대로
헤비 건담의 최초의 모습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디자인은 설정상 헤비 건담의 테스트베드인 건담 FSD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오리진 외전 코믹스 쿠크리스도안의 섬에서 흰색과 검은색의 건담 FSD 2대가 등장하죠. 자, 그리고 MSD에서 헤비 건담의 설정이 만들어진 이 과정을 살펴보면 디오리진 건프라 라인업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원작 TV판과 디오리진에 모두 등장하는 기체입니다. 여기에서는 퍼스트 건담이 해당되고 자쿠2도 여기에 해당하는 기체죠. 이 분류에 해당되는 기체들은 팬들에게 인지도도 높고 발매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발매가 된다면 당연히 일반판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둘째, MSV 시리즈 또는 외전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기체들 중에서 디오리진 세계관에 편입된 기체들입니다. 오늘 다루는 헤비 건담을 포함해 MSVR에서 나왔던 건다이버, 그리고 08소대에서 아이나 사흘린이 타고 나왔던 고기동 프로토타입 자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분류에는 건담 팬들에게 익숙한 기체들도 있고 올드 팬들에게조차 익숙하지 않은 마이너한 기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 TV판의 설정과 충돌을 일으켜 지금까지 정사 편입이 힘들었던 기체들이 대부분이죠. 원작 TV판에 나왔던 기체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한정판으로 발매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리에이션 제품이 여러 개가 발매된 경우에는 기본 소체가 일반판으로 발매된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두 번째 분류의 외전 기체들을 디오리진 세계관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혹은 원작의 설정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디오리진에서 새로 만들어진 기체들입니다. 거의 모든 건담의 설정을 짬당하고 있는 국제형 건담과 헤비 건담을 위해 만들어진 건담 FSD 등이 외전 기체를 디오리진 세계관에 편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고, 지원계 기체 중에서는 자쿠 시리즈의 개발 계통의 설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비러커, 바프, 부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실 인지도로 따지면 이 기체들이 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이 기체들은 일반판으로 발매되고 있죠. 이 기체들은 대부분 다른 제품과 부품을 공유하거나 바리에이션 기체들이 발매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일반판으로 발매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제품들이 꽤 잘 팔렸는지 실제로 이렇게 일반판 발매된 디오리진 기체들은 진짜 더럽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정판보다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분류는 생놀이 기체 혹은 일부 추가 부품이 들어있는 이른바 인질킷입니다. 오늘 다루는 헤비 건담 롤아웃 컬러를 포함한 거의 모든 롤아웃 컬러 제품과 초기형 제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수두룩하게 우려먹고 있는 자쿠 시리즈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쿠1과 자쿠2 계열 기체들은 대체로 일반판이지만 다른 기체들은 대부분 한정판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아마도 샤아를 비롯한 지원 측 인물들이 중심이었던 디오리진 OVA와의 연계성을 생각해 지원계 기체들을 위주로 일반판을 발매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디오리진 건프라는 다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작에 등장한 유명한 기체. 둘째, 외전에 등장한 덜 유명한 기체. 셋째, 설정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디오리진에서 새로 나온 기체. 넷째, 금형을 우려먹은 생놀이 기체. 자, 이렇게 보면 디오리진 라인업에 한정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일반판 건프라들은 이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기체들을 위주로 발매됩니다. 심지어 여기에 속하는데도 10년 넘게 제품화가 안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런데 디오리진 MSD 시리즈는 구판으로 대부분 발매된 MSV 기체들도 아닌 지금까지 거의 아무것도 건프라로 발매되지 않은 MSX와 MSVR의 설정들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SD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대부분 영원히 제품화가 안 됐을 녀석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오리진 건프라 라인업은 리백 라인업과 같이 애초에 한정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디오리진 OVA가 엎어지게 되면서 일반판으로 발매됐어야 하는 모빌 시체들이 발매되질 못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정판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디오리진 라인업에 한정판이 많은 게 어쩔 수 없다거나 혹은 이 녀석들이 한정판으로나마 발매된 것이 마냥 반갑다거나 이렇게 한정지를 해대는 반다이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일반판으로 발매하면 잘 안 팔릴 것 같은 기체들이 대부분인 라인업이었다면 이걸 죄다 한정 발매할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의 인지도 자체를 올려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그래도 전체 라인업에서 절반이 한정판인 건 너무하잖아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헤비 건담 롤아웃 컬러의 설정이 잡히는 과정을 추적해보면서 디오리진 건프라 라인업에 왜 이렇게 한정판이 많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의 건프라를 보도록 하죠.
박스 아트는 청록색 원톤으로 롤아웃 컬러라는 설정에 걸맞게 경납고에 있는 모습이네요. 색놀이 킷이기 때문에 런너 구성은 지난주에 보여드린 검정색 헤비 건담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대신 전반적으로 라이트 그레이로 색상이 변경되었고 원래 밝은 회색이었던 프레임 부분은 어두운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테트론 실의 색 구성이 바뀌어서 흰색이었던 코션 부분이 빨간색으로, 주황색이었던 라인 스티커는 청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라인 스티커를 붙이는 게 열받는 건 검은색 버전과 똑같습니다. 아무튼 제품의 모든 구조가 검은 녀석과 똑같기 때문에 상세 리뷰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이번 롤아웃 버전 흉부의 와플 모양의 덕트는 설정상 격자 모양이 검은색이어야 하는데 그냥 통짜로 노란색으로 사출되었기 때문에 저는 검정색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부분 도색을 해보았습니다. 자, 모양은 완전히 같지만 아무튼 색깔이 정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검은 버전과는 또 전혀 느낌이 다른데요. 색조합이 비슷해서 그런지 디오리진 퍼스트 건담의 롤아웃 컬러 버전과 비슷한 느낌도 듭니다. 국제형 건담 롤아웃 컬러까지 포함해서 이것으로 지금까지 출시된 디오리진 건담의 롤아웃 컬러 제품들을 모두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죄다 한정판인 게 문제지만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또 보기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헤비 건담 롤아웃 컬러의 설정과 디오리진 건프라 라인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헤비 건담 롤아웃 컬러 제품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고요. 다음주에도 재미있는 건프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